네, 반갑습니다. 그 시험 기간 동안은 공부를 하느라 약간 녹화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한번 드려봤었는데 어, 일단은 이 프로그래밍 지금 하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최대한 그 예제 코드가 노출이 안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제 코드를 앞으로는 좀 노출하기 힘든다는 점. 그래서 좀 없이 아니면 제가 스스로 좀 변경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봐야 될 예시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가면은 오늘부터 포인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포인터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설명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일단 앞으로 좀 뭔가 제 식대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수업을 받아 적어서 정리하는 것도 뭐 좋긴 한데 최대한 그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10일 너무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에요. 포인터를 갑시다. 오케이. 일단 포인터 베리어블 일단 이야기 앞서서 여기 설명이 있네. 포인터는 이렇게 common vary the store's address of another variable. 이게 맞긴 한데 모든 컴퓨터에서 메모리는 어딜수 구분된다. 메모리는 그 바이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바이트들이 메모리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몇 번째 바이트인지 어디 바이트인지,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컴퓨터 주소 체계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한다면은 각각 이렇게 바이트별로 뭐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바이트 한 바이트당 이 그 바이트를 나타내는 주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주소, 여기 이 바이트를 나타내는 주소. 그래서 몇 번째 바이트에 있는 값을 우리가 가져올 건지, 약간 이건 창고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 주소를 가리키는 게 이제 포인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n 바이트라고 하면은 n개라고 하면은 n개의 그 바이트 n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주소는 0부터 n-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n-1번째 주소, n-2번째 주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주소 체계 단위가 뭐 예를 들면은 16비트 시스템이다 하면은 이제 주소의 크기 자체가 16비트로 그 수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바이트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값을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가리킬 때 이 값을 나타내는 주소는 결국 이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메모리 주소 이 앞부분, 가장 먼저 앞부분을 요거를 이제 이 베리어블의 주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리어블이 인티저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은 인티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티저 i의 주소가 이 파란색, 이 뭔지 모르겠던 이 아까 말한 숫자값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1000이라고 합시다. 1000이 주소로 되는 거죠. 이제 1000 그게 주소로 된다. 그래서 각 이제 변수 베리어블은 메모리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데, 이걸 먼저 한다기보다는 각 베리어블은 메모리의 바이트를 사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인티저 같은 경우는 4바이트고 더블 8바이트짜리 변수인 거죠. 그 값의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각 베리어블의 주소는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로 표현이 된다. 그쵸? 그래서 그 포인터는 그 베리어블의 주소를 저장하는 베리어블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이걸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고, 여기 그러니까 죄수 그 깜빵이라 생각하고 죄수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죄수는 이제 인티저 i라는 죄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컨텐츠 자체는 각각의 이제 이 방 번호를
배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방을 여러 개를 쓴다. 그럼 가장 작은 방 이름으로 이 방의 주소를 정한다. 이렇게 규칙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주소는 RS는 포인터 베리어블에 저장될 수 있다. 그냥 포인트별 다른 베리어블의 주소를 저장하는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낫겠다. Mr. P I. 그래서 그래피컬 로테이션이 하나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는 흔한 예시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변수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 인티저 i 아까 말한 얘 이름이 이거고 여기 컨텐츠가 있습니다. 뭐 얘가 뭐 64 이런 숫자라고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가리키는 결국 아까 말한 포인터. 그러니까 이 방번호를 이제 여기가 포인터라는 얘도 베리어블입니다. 결국 얘도 포인터라는 이 방 이름 자체도 사이즈가 있겠죠. 이것도 숫자니까. 예를 들어 결국은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방 번호를 이렇게 102호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숫자기 때문에 얘도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또 하나의 베리어블이고 이 포인터 자체도 사실 또 주소가 있겠죠. 또 이제 확장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걸 포인터라고 한다. 그래서 변수 i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쓰는 말로 결국은 p points to q 이런 식으로 p는 q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p는 q의 q 베리어블의 주소를 p points to p 베리어블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q는 p 베리어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베리어블. 결국 얘도 또 주소가 있는 거겠죠. 얘도 변수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베리어블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베리어블. 그리고 그걸 또 가리키는 포인터는 아직 만들지 않았으면 없는 거고 이제 결국 주소는 다 있다. 주소는 일단 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declaring pointer variable 포인터 베리어블을 이제 선언하는 걸 어떻게 이제 선언을 하냐 그 코드를 이제 예시를 볼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정도는 아마 교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코드는 그 예제 실습과 관련된 그런 코드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선언을 합니다. pointer to an int. 그래서 이거는 int 그리고 이 별이 이제 여기 붙어도 사실 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p는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거든요. 인티저를 가리킨 포인터면 이게 포인터를 뜻하는 거면 이게 맞지 않나 했는데 지금은 뭐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 별을 요거 아스터리스크를 사용해 포인터 베리어블을 선언한다. 아스터리스크.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p는 포인터라는 거고 걔가 이제 포인터인데 뭐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선언이 돼 있네. point to object of type int 타입의 오브젝트를 capable of p is pointer variable capable of pointing to object of type p 이렇게 하겠네. p is pointer to an int인데 다른 것도 됩니다. 결국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인티저인 베리어블이라고 베리어블의 주소를 갖고 있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있구나. pointer to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is a pointer variable that points to 보다 can point to object of type int 인티저 타입의 오브젝트들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베리어블이다 라는 정의가 돼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보시면은 we use the term object instead of variable since p might point to an area of memory. 오브젝트를 쓰는 이유? 오브젝트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은 p는 그러니까 포인터는 베리어블이 아닌 주소, 메모리 주소 영역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리어블이 아닌 것도 가능하니까 오브젝트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오브젝트 instead 베리어블이 아닌 오브젝트인 이유. 오케이.
라고 하시면서 여기 이제 이건 상관이 없는 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C에서는 상관이 없었다. 포인트 1 인트로 바꿔야겠습니다. 아, 이거를 왜 붙여서 안 하는지를 이제 알겠네요. 포인트 1 인티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선언 자체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선언도 가능하네. 이런 그쵸 같이 선언을 하려고 그래서 이런 식의 선언도 가능하다. int i랑 j랑 뭐 어레이도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p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되는구만. 이제부터 이 p는 포인터가 되는 거고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배열하고 선언 가능. 그래서 p에 이거를 붙인다. 선언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일단은 C에서는 모든 포인터 variable이 특정 타입을 가리키도록 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reference 타입이라고도 하고 reference 타입을 가지고 있음. 더블 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Q는 더블을 가리키는 포인터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온 말이 okay. No restriction on the type of variable that a pointer can point to. integer p double p to variable. 오케이. 이제 여기가 reference 타입이 뭐가 될지를 그 restriction 자체는 없으니까 이제 뒤에 이어서 이건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address of indirection operators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address operator를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주소를 어떻게 그걸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럼 이제 이 선언한 곳에 결국 어떤 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가져오냐? 그 코드 자체는 그 이제 address operator라고 ampersand를 붙여서 그 변수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C 코드 인티저 i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티저 포인터 p는 ampersand i를 하면은 어드레스의 i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것의 주소를 반환한다. 오케이. 여기를 써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어떤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선언한다는 것은 공간. 포인터 가리키는 베리어블의 타입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p를 포인터를 사용할 때 초기화 initialize value를 주는 거 initialization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인티저를 10으로 일단은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메모리 스페이스 어딘가에 인티저 4바이트짜리 진짜 딱 4바이트 맞게끔 그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주소가 있는데 뭐 여기가 예시로 뭐 몇 번지 0x 뭐 그러니까 숫자로 그냥 할게 2000번지라고 했을 때 여기 인티저 베리어블 이게 결국은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체 값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포인터가 결국은 p다.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이 값이 그냥 들어 있는 거죠. p. 이 주소 값이 그냥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 p 안에. 그래서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i가 10 이런 식으로 이 i라는 10을 갖고 컨텐트로 갖고 있는 이 변수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2000이 주소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디클레어 해도 되고 따로따로 먼저 인티저 포인터 p 이런 식으로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네. 그러면은 예시를 이제 첫 번째는 int i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는 값을 먼저 이렇게 만들고 초기화하면서 가는 거랑 이렇게 해야겠다. 요거랑 q 뭐 이렇게 해도 되고 q points to i 똑같고 이렇게 p points to i 똑같이 이것도 q points to i고 또 이렇게 해도 된다. 인티저 또 j랑 그래서 r points to j 이런 식으로
인티저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렇게 믹스드해서 넣을 수 있다. combine declaration and initialize.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indirect operator에 대해서 이제 이 메모리 주소를 이제 받아오는 거는 했고, indirect operator는 asterisk, in direction. 이게 영어로 무슨 말일까? in direction? 일본어로 돼 있네. 간접적인, 그러니까 간접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퍼레이터, 간접 오퍼레이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포인터 가리키고 variable value를 반환하거나 변경할 때 쓰인다. 반환, 변경할 때 사용하고,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int ip로 일단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i는 5라고 했을 때 printf p를 이제 이 별표 variable을 반환할 때, 즉 이거는 반환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반환인 거고, 요거는 변경, i의 밸류를 10으로 변경할 때, 그래서 printf를 또 한 번 해주면 10 반환이 된다. 아니 10 출력이 되는 거죠. 이제 i는 5라고 맨 처음에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p가 반환이 되고, 이제 반환된 거를 그 밸류를 10으로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i가 된다. 이거 자체를 i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터에 이거가 반환된 거니까 원래 밸류가 variable의 밸류가 반환됐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은 printf p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소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uninitialize, 왜 initialize를 해야 되는지 예시가 나오는데, uninitialize 포인터를 indirect operator로 사용하면은 segmentation fault가 아니라 undefined behavior 발생한다. 예를 들면은 int p 그리고 printf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가 그리고 uninitialize 포인터인 거 그냥 포인터 하나 툭 던지고 뭘 가리키는지는 명시 안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한다. 이제 이 undefined behavior라는 거는 컴파일러 자체는 에러라고 얘를 판단을 안 하는데, 요걸 돌렸을 때 심지어 런타임에서도 에러가 발생하진 않는데 우리가 의도치 않은 동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매 실행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undefined behavior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직접 그냥 돌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매 실행별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printf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일단 넣어줘야 되구나. 뭐야? 선언이 종료됐다. 메인 안에 넣어야 되죠. 지금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실행을 해보면 세그멘트 폴트가 나오네. exception 해서. 근데 요거는 segmentation fault가 일어나는데 undefined behavior가 발생 안 하는데 바뀌었나? 요거는 이제 구문, 그래 물어보지 뭐. 이 코드를 실행하면 undefined behavior가 무작위 랜덤 값을 갖고 있고, 근데 유효한 게 운영체제는 메모리 접근을 불법적으로 운영체제가 막고 있구나. 이게 운영체제에 따라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undefined behavior가 표준 C에서 정의되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한다. 이제 undefined behavior 유발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중 하나가 다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OS에 따라서 결국 undefined behavior 발생하는데 OS에 따라 이제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지 않아서, 이거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유효한 메모리의 접근을 막아서 segmentation fault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segmentation fault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오케이. 그럼 segmentation fault는 잘못된 메모리 접근을 시도할 때 운영체제가 이게 segmentation fault, 분절 메모리일 때만 되는 건가? 그냥 그렇네. 막아주는 거가 segmentation fault가 메모리 참조에 대한 잘못된, segmentation이라는 게 뭘까? 이제 segmentation 결함이라고도 하고 결국 메모리 접근 관련된 거에서만 되는 건데, 왜 segmentation이라고 하지? 메모리 fault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러면 왜 segmentation이 메모리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segmentation fault는 이건 메모리 관리 방식
중 하나는 세그멘테이션. 메모리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있구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메모리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게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분되는 거. 이제 프로세스의 그 구조랑 똑같죠. 이건 운영체제에 있는 건데. 그래서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 세그먼트가 있는데, 그 세그먼트 폴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영역 메모리 할당된 유효된 걸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폴트 발생시킨다. 자신에게 할당되지 않은 세그먼트의 메모리를 접근할 때 발생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또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 invalid memory access일 때 발생을 한다. 메모리 세그먼트에 대한 에러가 많네요. 세그멘테이션 시험 잘 봤어요? 네.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그냥 잘 본 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은 메모리를 세그먼트 관리하는 것에서 유래. 그래서 요거가 세그먼트가 코드, 데이터 스택, 힙 이렇게 나눠서 세그멘테이션 폴트, 각 세그먼트는 저걸 나눠서 구분되는 걸 말하는 거고, 세그먼트의 경계를 넘어서는 접근을 시도했을 때 챗GPT 선생님이랑 맞아요. 저희 교수님입니다. 거의 관리하고 코드 데이터 힙이고, 이 유효한 세그먼트 유효하지 않은 세그먼트에 접근할 때 발생. 운영체제인가요? 보안인가요? 아니요. 프로그래밍 입문입니다. 그냥 포인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수업 그냥 강의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근데 그냥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 포인터? 아니요. 제가 아까 그림판으로 야무지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영상으로 제 거를 보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물론 교수님 말을 좀 따라한 거긴 하지만 그림이 실례. 왜요? 이거 그림판 하지 말까? 노트패드 있긴 한데 선이 삐뚤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참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미 이런 거 못 참을 성격이시면은 컴공 잘하시겠는데요? 원래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약간의 강박관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못 참는 사람도 있구나. 약간 유의할게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참기 힘들 수 있겠구나. 지엽적인 거에 신경 쓰느라 큰 그림을 못 그리신다고? 너무 아닙니다. 원래 작은 걸 그릴 수 있어야 큰 것도 그리죠. 나무가 있어야 숲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좀 말 좋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것도 세그멘테이션 폴트 발생을 하겠죠. 오케이. 결국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런 걸 막아놨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내가 무슨 주소에 어떤 값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할당된 주소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랜덤한 뭐 아무거나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 디버깅도 안 되나? 디버깅 한번 볼까요? 디버깅도 막아놓을 것 같은데. 있네. 0x10으로 돼 있네요. 오, 이게 원래 보통 다른 그 인티저라고 하면은 A 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A의 주소를 가진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P가 값이 0x1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제 코드 아까 특정 할당된 메모리 안에서 놀게끔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랜덤한 값으로 그냥 0x10 막 이래버렸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0x10 굉장히 작은 이건데 운영체제가 이 메모리 영역 안에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영역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5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가 컴퓨터가 그냥 확 가버릴 수 있다. 이게 막 진짜 뭐 예를 들어 사용자 비밀번호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장돼 있는 게. 근데 거기를 그냥 5로 바꿔버려가지고 컴퓨터 맛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이런 걸 막고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발생시킨다. 그렇구만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똑같이 세그멘테이션 폴트 발생하고, 자 이것도 똑같이 되는데 이제 very dangerous. 진짜 딱 봐도 위험하죠. 그래서 그 해킹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가 있을까? 저도 예전에 어디서 본 건데, 그냥 그 해킹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회원가입을 뭐 한다고 했을 때 입력을 하는, 그러니까 이 회원의 뭐 아이디 요게 저장돼 있는 곳이 메모리 주소가 뭔가 이 회원의 아이디가 예를 들어 어떤 이 회원의 계좌에 있는 금액
금액이 뭐 하나하나가 이 값이 손이 삐뚤지만 좀 참아볼게요. 그래서 막 999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옆에 아이디가 뭔가 저장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값을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하나? 그 뭐였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영상을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포인터 arithmetic 아니고 포인터 assignment를 보면은 자 이제 C에서는 allows the use the assignment operator to copy pointer of 오케이 같은 타입의 allows use the assignment operator to copy pointer of는 assignment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assignment 오퍼레이터 이거죠. 결국는을 사용해서 이제 뭐뭐이다 이걸 사용해서 다른 포인터로 어사인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같은 타입으로 어사인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요거 여기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랑 어사이먼트가 똑같은 거죠. 결국 이렇게 인티저일 때 약간 궁금한 점 이걸 좀 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티저가 아니고 더블이라고 할게요. 더블 D 3.14 타입캐스팅 말고 이제 P를 그냥 D라고 할 수 없나? P를 레퍼런스 D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가 생기려나? assignment int from the compatible type double이라고 일단 뜨는데 에러가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타입이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하는 거지. 그런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더블이면은 잘 되겠죠? 뭐야 F로 해야겠네. 이렇게 3.14가 나오는데 요거를 int 타입 포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나오네. assignment incompatible pointer type double. 그러면은 인티저 만약에 얘가 더블 포인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얘가 큰 사이즈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작은 사이즈에 있는 인티저라고 하면은 이게 될까? 안 되네. 3을 일단은 가리키게끔 했는데 F라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건 되구나. 어쨌든 그러면은 타입을 따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사이먼트 캐릭터를 가리키게 만약에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캐릭터 C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선언하고 인티저 i는 0, 10 이런 걸 했을 때 C는 그냥 reference i라고 하면은 printf D 이렇게 해도 어제 10이 나오겠지? 그런 거 같네. 그럼 바이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럼 이게 바이트니까 굉장히 작다고 치면은 뭐 인티저 가장 큰 게 뭐야? 1, 21 요건데 여기서 좀 줄여서 그냥 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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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넘나? 오버플로우 발생하나? 오버플로우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공이 9개만 있어야 돼. 맞아 이거였지.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가 만약에 아까는 요거였으면은 100이 나오지만 캐릭터 타입이 1바이트가 몇이야? 1바이트는 16비트 16비트는 2의 16승 볼까? 1바이트 크기 1바이트가 16이래 8비트죠? 왜 이러냐 64 뭔가 글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4비트인 건 누가 모르? 아무튼 옛날 개발자인 것 같아요. 8비트로 하면은 6비트가 64, 7, 128, 256 그러니까 256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255까지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잘 마이너스 1이 나오네. 255가 마이너스 1, 254 이게 몇이지? 마이너스 2 저 256이면 오버플로우 발생해서 이거부터는 그냥 0으로 어차피 다 257 1이려나? 아까 0을 붙였는데 어차피 그 밑에 자리 숫자는 같아서 그런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냥 딱 이 바이트 이 크기만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포인터는 이 내가 가져간 주소가 그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오브젝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니까 이제 바이트를 1바이트만 봐야겠다, 4바이트만 봐야겠다 이런 걸 해주는 거고 실제 값이나 실제 그게 무슨 타입인지는 굳이 체크를 하지 않는다. 어사인할 수 있고 타입 체킹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여기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은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캐릭터 타입만
저장이 되는 거고 플로트 타입만 또 저장이 되고 그럼 이것도 만약에 플로트 형식이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F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플로트 A는 3.14라고 하고 결국은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만약에 인티저 일단 이렇게 A가 나오고 여기가 F binary float invalid argument of 무슨 소리야? 아 이렇게 해야지 3.14가 나오는데 이제 반대로 요거를 인티저 가리키는 거라고 하면은 0.000 어쨌든 undefined behavior가 뭔가 발생을 하는 거 같네. 근데 플로트 타입일 때 인티저 타입을 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 삽질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어사이먼트를 하는 거에서 p points to i로 했지만 q points to i 똑같이 이 q도 결국은 p랑 같게끔 했는데 결국 이것도 그 i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여기가 i가 있고 p, q, 슥슥슥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 원래 이거 하나만 있었지만 q도 똑같이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이 값을 넣는다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생기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제 q 결국은 그 아까 리턴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원래 컨텐츠인 요 i를 그냥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i를 10으로 하면은 i는 10이 됐고 결국은 이 가리키고 있는 내가 10이 됐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것도 10이 되고 q도 10이 된다. 아, 네. 시언어입니다. 제가 시언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뭔가 시언어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참고로 저는 시언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코드부터가 깔끔하지 않나요? 생긴 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너무 올려치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코드 깔끔한 거 치면은 그 짧은 걸로 하면 파이썬이죠. 오히려 이거 아예 없는데 뭐 이러고 세미콜론도 없는데. 오케이 포인터 에스 메인에다 다 때려박을 수 없어서 포인터 쓰는 듯. 왜 처음에 나왔을까요? 그건 진짜 모르지 않을까? 막 하다 보니까 주소 값을 받아오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개념을 만드는 call by reference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메인에다 다 때려박을 수 없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decompose 펑션 이게 decompose 분해된 decompose가 분해라는 뜻이구나. definition of decompose 그냥 이게 decompose 펑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요건 사실 별게 아니라 요거 정도는 되겠다. 여기도 decompose를 하면은 이렇게 fractional part랑 integer part로 분해를 시키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됐죠. 그래서 더블 x로 integer part랑 fractional part를 받아서 분해를 해서 그거를 넣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요거가 그때 그냥 그 숫자를 갖고 분해를 하는 걸 했는데 이게 그 포인터가 없었을 때는 못 만드는 함수였죠. 이거를 못 만들었는데 포인터를 통해서 이제 그 x의 인티저로 변환을 한 거, 그러니까 앞에 부분 인티저 파트로 가져가서 보내주고 이것도 인티저 파트인 그 값을 빼줘서 x의 원래 값에다가 그래서 프랙셔널 파트 소수 부분을 남겨서 준다.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 그래요? 아닙니다. 인자를 더 넣으면 뒤에 있는 건 잘렸나요? 인자를 더 넣으면 뒤에 있는 건 잘렸나? 어떤 거요? 이거요? 그 이전에서는 왜 안 됐냐면은 포인터 자체를 안 쓰는 개념이니까 이제 이걸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지금 있는 게 3개라면 4개를 넣는 거임? 4개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인자를 4개를 넣는다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넣으면 애초에 에러가 생기지 않나요? 그냥 선언 자체가 요거 한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인수가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컴파일러에서 에러가 떠요. 요거 물어보신 게 맞구나. 잠깐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어디 갔니? 엥? 귀에 꽂아놓고 이어폰 찾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그래서 이제 요거의 프로토타입으로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선언을 했고, 프로토타입은 decompose fractional part 이렇게도 되지만 그냥 타입을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거는 function prototype. 그래서 요거 함수를 뭐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려볼게요, 원래대로.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그냥 뭐 메인 이렇게 막 만든다고 하면은 x가 이제 3.14, 159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티저 파트 요거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디컴포즈를 사용하면 인티저 파트, 얘가 이제 그 인티저 파트 포인터 int, 그리고 밑에 fractional 파트가 결국 포인터인 거죠.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인티저, 여기서 i에서 f네, f, 이제 요거를 숫자를 디컴포즈 해서 여기다 저장을 때려주는데,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4, 0.14, 159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근데 비주얼 코드랑 그냥 비주얼이랑 뭔 차이인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비주얼 스튜디오 그 차이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BSC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어떤 뭐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그냥 보통 어느 때 쓰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통 C나 그런 쪽 쓸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C, C++, C 관련 C#, 왜냐면 거기에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깔려있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많고. 근데 BSC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슈퍼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모장인데 처음엔 메모장이지만 익스텐션 관련된 것들을 깔면서 뭔가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이제 파이썬 이런 거를 깔면서 파이썬의 도움대를 파이썬 코드를 읽어준다든지, 구문 컴파일러 에러 리팩토링 하게 도와준다든지, 테스트하게 해준다든지, 디버깅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메모장을 좀 더 우리에게 맞는 도구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BSC가 더 가볍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더 무겁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얘가 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죠. 더 많은 데 사용이 되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그냥 계속 더 많이 이미 더 많이 쓰는데요. 저도 봤는데 통계가 80% 쓴다던데, 2018년도에는 이게 30%인가 아마 그랬는데,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한번 보니까 80% 정도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쓴다 하더라고요, 개발자들이. 보라돌이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C++ 자체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이게 입문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입문을 보통 예전에 사람들은 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시작을 해서 그게 더 편하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뭔가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원래 입문하면은 그것만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를 깔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C++ 실행하거나 할 때도 이제 여기서는 안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디버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강의에 나온 거 실행 돌리고 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자바도 돼요? 자바도 되죠. 그러니까 다 돼요.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자바도 되더라고요. 지금 안 깔려 있거든요, 전 여기에. 이거 좀 이게 커요, 많이. 근데 자바도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BSC로 다 해도 된다. 그래서 컴공 1학년 뭐 해야 되냐, 노트북과 BSC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딴 거 안 깔아도 됨. 그냥 저는 예전에 자바 이클립스 설치하고 막 이게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다 되긴 해요. 근데 이클립스 까다가 똥꼬쇼 했는데 저도 이제 이클립스 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클립스 좋아합니다. 자바 이클립스는 안 좋아하고요. 자바특 까는 거 이렇게 힘듦? 그거보다 저는 그냥 BSC 이걸 쓰니까 더 못 쓰겠던데, 이클립스를. 그냥 이 다크 모드에 또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도 있고, 일단은 파일별로 클래스 만드는 것 자체가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그때 그리고 뭔가 이 변수 명도 겹치면 안 되는 거?
그냥 딱 켜지는 것도 아니고 런치 물어본다고? 아, 뭐 설치할지?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이제 이 디컴포즈 함수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안 됐지만 포인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메인과 이 함수 간에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라미터 전달해줘서 패스 바이 밸류 방식이 아니고 컬 바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그 메모리 주소 자체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변수 자체를 그냥 그 이제 아까 깜방이라고 얘기했는데 125 방,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25 방 자체를 옮겨 다닐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아규먼트 코드 공부해서 게임 모드 만들고 싶은데 그런 쪽은 정보가 없더라고요. 게임 관련된 거? 게임 관련된 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저 방에서도 가끔 요새 게임 근데 모드는 또 다른 건가? 돈스타브 알죠? 아, 돈스타브 게임 모드 그런 거 만드는 거 완전 그거는 진짜 없겠는데요? 그 한국인은 일단 적을 것 같고 영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정보 얻으려면 그럼 뭔가 포럼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쓰고 레딧 같은 데 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활동해야 될걸요? 그런 거는 막 스카이림 모드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예시를 들면은 스카이림 모드 그런 거는 확실히 그쵸 그런 거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그 커뮤니티가 있을 것 같은데 돈스타브 커뮤니티 한국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한국인 언어 팩도 있고 예전에 저도 그거 좀 했거든요. 친구랑 돈스타브 투게더 해가지고 그 1년 가지도 못하고 맨날 겨울철에서 죽고 그냥 그랬거든요. 저는 그 뭐 하운드 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털리고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왕님. 닉네임이 신기하다. 왜 더 큰 거 같지 글자가? 왁? C샵인가요? 아니요. 그냥 C 언어 기본 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과목 재수강 중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으시려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유명 모드에다가 이름 받고 싶었음. 아까 그분이 아닌가? 아니구나. 폰노이만 얘기하신 분 아니구나. 뭔가 이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많죠. 밥 드셨나요? 밥이요? 네. 그 집밥 먹었습니다. 그 왕님도 밥 드셨나요? 안부 물어보는 거 좋네요. 네. 뭐 드셨나요? 저는 저도 집밥 먹었습니다. 따뜻한데?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밥 먹었나요? 살면서 요즘은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 수업 듣고 그냥 집 오니까 학교에서도 친구한테도 그냥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요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훈훈하네. 근데 이거 이모티콘은 뭐야? 이거 타코야키인가? 오징어예요? 저런 것도 있음? 치즈지콘. 저건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이건가? 이거다. 문어인 것 같습니다. 아, 문어. 저보고 문어라고 한 거 아니죠? 그런 걸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탈모 관련돼서 좀 민감해가지고 요즘 문어. 알겠습니다. 고뇌가 아니고 지금 그냥 강의 듣고 있어요. 강의 들으면서 보고 그냥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 강의 듣는 거 있으면 고뇌 아닙니다. 고뇌. 그래서 예,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강의 듣고 있습니다. 스캔F? 아 Using the precision operator in the core would be wrong. 스캔F에 오케이. as argument에서 스캔F 예시? 스캔F 펑션은 call by reference로 구현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나도 의아하긴 하네. 오랜만이야. IP 이렇게는 원래 하던 거고 scanfd 요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원래 I 앞에 레퍼런스를 넣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 원래 scanf 자체가 그 변수에 주소 값을 원래 보내게 되는 애였구나. 맞네. 그래서 그 주소를 넣어줬었죠. 원래 그 전에는 그냥 기존에 이렇게 썼었는데 scanf 들으면 움찔거려야죠. 왜죠? 왜 scanf 움찔거려야 되죠? 보안문 진짜?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재밌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스캔F에 에러가 있구나. 아, 그래서 스캔F가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근데 요건 너무 유명한 거니까 챗GPT 형님한테 물어보죠. 챗찍을 맛보자. 보안 취약점,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다. 입력된 데이터가 버퍼의 크기를 초과할 때 발생하며. 아, 그렇네. 그러니까 스캔F 자체를 쓰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회원의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큰 걸 입력을 해버리면은 그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아, 맞아요. 아까 버퍼 오버플로우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버퍼 오버플로우, 그래서 원래 있던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값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막 여기까지 침범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메모리를 손상시키거나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니다. 문자를 입력받는 이거 포맷 지정자는 문자의 끝을 나타내는 너를 만날 때까지 계속 받는구나. 아, 할당된 메모리 용량을 높여서 덮어씌울 수 있다. 아, 그렇네. 보안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최대 길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9까지 받아서 포맷 지정자를 사용한다. fget을 사용한다. 그래서 스캔F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딴 거 쓰지 않나? 이렇게 쓰지 않나? 이거 스캔F S 이거였나? 그래서 스캔F S를 하면은 일정 크기만 입력받는 함수가 되는구나. 오케이. 문법이 좀 다름? 근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C 뿔뿔이라 그냥 되는 거 같네요. 에러 그거 안 뜨고. 아, 이게 무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C랑 C 뿔뿔을 오히려 개발자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고요. 요즘 또 오히려 보안 신경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를 개발자가 코드를 짜다가 실수가 무조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C 뿔뿔 거기서도 안 쓴다지 않았나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언어라 약간 그거죠. 그냥 진짜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거죠. 실탄 들어가 있는 총 그런 느낌? 이제 좋은 무기로 쓸 수 있지만 위험하다. 숙련자만 사용할 것. 카타나 같은 느낌. 저희는 그냥 이제 비비탄 이런 거 써야 되고 안전 장치 있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스캔F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생긴다. 아, 근데 스캔F에 그게 있구나 확실히. 그거는 좀 오늘 좀 저도 알았네요. 보안 문제가 있다는 거. 왜 에러 안 생기냐 또. 에러 생긴다며. 모르겠다. 에러가 아니고 뭔가 wrong인데 memory address가 오케이. 이거 에러가 안 생긴 이유는 일단 값이 받아지긴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포인터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제 이거는 P는 포인터의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의 주소 값이 이제 이 주소 값, 그러니까 요걸 가리키는 거. 이제 요거를 받아야 되는데 요걸 받아버렸다. 스캔F 포인터는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이지만 C에 대해서 좀 문법 관련된 건 진짜 되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가능은 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같은 형식으로 이 스캔F 자체의 펑션이 요거 자체가 구현이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은 콘스트 캐릭터 저거 포맷과 저 점점점 뭐야? 더 받는 건가? 모르겠네. 이건 포맷이고 뒤에 이건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이제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터도 된다. 어차피 같은 주소 개념이니까 call by reference로 되는 거였다. 이 decompose 펑션 우리가 만든 것도 메모리 애드레스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안 붙이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까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했잖아요. 언제 발생했냐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포인터의 값이 없는 거를 이제 printf-p 이렇게 포인터 뭐야 이렇게 되나? printf 자체는 상관이 없고 d 000010 뭐 이렇게 값이 랜덤하게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그냥 프린트니까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안 일어나고 주소값 자체를. 근데 이제 요거를 변경하려고 하면은 포인트 P는 뭐 5다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0x10에 대한 메모리 주소는 여기서 할당된 게 아니니까 변경을 했을 때 이제 OS에서 막는 건데, 운영체제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함수 내부에도 예를 들면은 인티저 그냥 i를 10이라고 하고 이제 요거의 주소 이런 식으로는 안 되나? L 밸류 해야 되네. 요거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뭐 함수를 그냥 void f, 그래서 요거를 인티저 포인터 p 이런 걸 받고 이렇게 변경하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요것도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일어나겠죠? 똑같이. 아닌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이거 제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넣으면은 에러가 생기겠네. 그쵸? 그냥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실행은 되지만 이제 undefined behavior 혹은 segmentation fault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그냥 얘를 주소 값으로 얘를 인식을 해서 주소 0x가 아니죠. 10은 그냥 숫자 10 데시말 넘버 10을 받았을 때 요거를 이제 요 주소에 해당하는 애를 20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되게 낮은 숫자였으니까 아무튼 여기 범위에 들어가 있는 그 주소 영역이 아니라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한다. 낮은 그러니까 낮은 숫자라고 하는 게 아까 봤을 때 랜덤하게 포인터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잠깐 멈춰 놓으면 이렇게 0x10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요거를 좀 괜찮은 인티저 i라고 하고 p는 레퍼런스 i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큰 값이 나오죠. 0x f2251ff9b4.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잘 써야 된다.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위험한 에러가 나올 수 있다. OS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 그냥 코드 동작해 버리면은 진짜 이상한 거 바꿔 버리는 거예요. 사실 위험한 코드죠. 제가 위험한 코드를 그냥 실행해 버린 거죠. 방금 전에. 이거 C 개발자가 봤으면은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안 돼! 뭐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너무 뉴비스러운 코드다. 아무튼 요즘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다 될 것 같고, 개발 공부하는 사람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진짜 OS 안 좋을 때 이런 거 한번 했다가 진짜 자기 컴퓨터 날리는 사람도 몇 명 있었겠다. 여기 써야겠다. 이거 어사인 할 수 있고, 여기서 Q는 P와 Q Q는 P는 다름. 이제 P는 Q가 가리키는 P를 가리키는 variable을 가리킨다. 고 요거는 그 value 값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원래 가리키는 개를 리턴해 준다 라고, 요거를 그냥 일단은 문자를 바꿔서 그냥 I, J 이런 식으로 요걸 그냥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좀 일단 편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예시 코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지금 요걸로 마무리가 되려나? 일단 영상 두 번째 거 클리어. 오케이. 마지막 거 하나 남았다. 요거가 코드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있는 영상이면은 아이고, 코드 노출을 교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예시로 내가 들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보고. Finding largest and smallest element in array. 일단은 그 array의 예시는 array에다가 그 가장 큰 거랑 작은 엘리먼트를 찾는 코드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void max min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각각 그 할당해 주는 건가 보다. 근데 이거 바로 나오는데? GitHub 코파일럿이 사실 웰론한 펑션인 게 대부분 많아서, 아무튼 전 제 식대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뭐가 있을까? 그냥 아까 요거랑 사실 비슷하다. 별로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메모리를 던져줘서 그걸 저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요거랑 비슷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아무거나 들어봐야겠다. void 그냥 뭐가 있을까? 평균? average를 만들어 버려. 그래서 array를 이제 받고 인티저 n을 받아서
void니까 average 포인터를 받아서 뭐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예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array를 이렇게 만들고 더블 average로 average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3이 나왔죠. 3.0. integer 5를 더해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en 만들고 scanf min small b largest 오케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값을 메인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해줄 수 있다. 사실 이거에서 좋은 예시는 swap인 것 같거든요. swap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니까 포인터를 일단 받아와서 템프에다가 이제 그 값을 일단은 저장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건데 A, B를 A에 있는 값을 일단 템프에다가 temporary 이 variable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A는 B로 일단 이 값을 B에 있는 걸 A로 덮어 씌워준 다음에 이제 이게 남았으니까 이걸 다시 B에게 저장해 준다. 포인터가 없었을 때는 불가능했죠, 이런 게. 그래서 이 swap을 일단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코드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포인터의 제일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뒤에 좀 더 있네. 보자. const를 이용해서 to protect argument를 const를 이용해서 argument를 보호한다. When an argument is pointer to where x, we normally assume that x will be modified.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래서 이 swap 함수 예시도 있었는데 포인터를 사용하기에 또 좋은 점 여기에 일단 하나가 나오네. 포인터의 장점. 이제 펑션에서 베리어블 주소를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 베리어블의 사이즈가 클 때 컬바의 밸류보다 크거나 클 때 레퍼런스 이용해서 펑션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체 어레이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어레이라기보다는 그냥 베리어블이 엄청 큰 사이즈일 때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냥 우리 그 주소만 전달을 해서 그거를 명시할 수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메인 펑션에서 베리어블을 메인 펑션에 있는 메인 펑션에 있는 베리어블을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원치 않을 때 콘스트를 사용해서 보호할 수 있다. 요 예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 void function const p 이렇게 하면은 에러, readonly variable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생긴다. const 인티저를 할당하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컴파일러 상으로도 에러가 바로 되는구나. 그래서 런타임을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에러를 발생시키는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봤는데 변경할 게 아니다 할 때는 이게 위험하니까 이런 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포인터는 그 값 자체를 원래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좋으면서도 위험하죠.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콘스트를 잘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의도대로 이게 변경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 뒤에 챕터가 pointer as return values. 그래서 포인터를 리턴할 수 있다. 요거 예시는 그냥 int max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터 자체를 리턴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인터인 거고 a 자체를 리턴한다는 거는 원래 값을 비교해서 그게 더 클 때 그 원래 그 주소를 리턴한다. 그리고 포인터 함수를 만들 때도 아까 변수병에 별을 붙이는 것처럼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막 제 식대로 쓴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결국 코딩은 그 남들과 규칙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리턴하는 거가 아규먼트만 받을 수 있었지만은 리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규먼트 외에도 이제 external variable 혹은 static local variable의 포인터를 리턴할 수 있다.
variable은 펑션이 종료되어도 유효한다. 오, 그렇구만. 그래서 static integer, static local. 그러니까 함수가 종료돼도 예를 들면 여기서 integer i를 선언을 해서 뭔가 코드가 이렇게 일어나고 return local variable never return a pointer to an automatic. 그래? 이게 에러야? 또 이것도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데.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i는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앵글링 포인터 요런 베리어블 사라진 경우 그래서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은 가능하다고 한 거구나.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 포인터를 리턴할 수 있다. 익스터널 베리어블 전역 변수의 포인터도 가능하죠. 솔직히. 근데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도 어차피 스태틱이니까 이것도 전역적으로 써진 거니까 정적이니까 그거가 함수가 종료돼도 사라지는 애가 아닌 애들은 즉 그거네. 함수가 종료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베리어블 맞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요거가 챗GPT 형님한테 아니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이랑 익스터널 베리어블은 함수가 종료되어도 유지되는 베리어블이라서 포인터로 사용 가능한 건가요? 더니 그냥 오토매틱 로컬 베리어블을 포인트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이 유지가 되는 건가? 함수가 종료되어도? 스태틱 지역 변수나 기억이 안 나네.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이 잠깐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예시를 한번 해보면 되지. 인티저 포인터 f라고 하고 요거를 스태틱 int x10 return x를 하면은 포인트 p 요걸 받았고 인티저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10이 나오나? 요걸 값을 스태틱 int로 만들었고 로컬스 근데 x에는 접근이 안 되나? 그냥 int p 인티저 int a는 x 이게 안 될 텐데 x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맞네. 그러니까 참조는 안 되지만 리턴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값이 저장이 돼 있는 것 같네. 원래 주소를 리턴을 해왔지만은 p 자체가 얘 주소가 받아져 있고 요 스태틱 인트를 하면은 그 값이 그냥 저장이 돼 버리는 것 같다. 그냥 그래서 근데 요거를 그냥 인티저라고 하면은 function returns address local variable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segmentation fault가 발생. 0x0을 프린트 할 때도 0x10 자체는 0x10 그치 segmentation fault printf 발생하고 원래 값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값을 참조하려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구만. 10을 그래서 요거가 그냥 인티저일 때 요 주소가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그냥 포인터 인티저 포인터 p를 이렇게 하고 요걸 리턴한다고 하면은 또 사실 똑같긴 한데 요거가 뭐가 문제라는 거지? 요건 또 되네? 그러니까 요거의 주소 자체를 리턴하면서 망가지는구나. 요거는 아예 여기 저장을 했고 그 값 자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15 그 주소에 10을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 주소를 일단은 주면은 출력은 된다. 요건 되는데 요게 안 됐어. 요게 로컬 베리어블을 세그멘테이션 폴트 하지만 스태틱을 붙이면 괜찮다. 자 결론 스태틱 지역 변수나 외부 변수 포인터 리턴한 것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메모리에 존재해서 안전하다. 익스터널과 리턴하려면은 근데 익스터널도 있나? 익스터널?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할당을 못하지. 익스턴 전역으로 선언을 해주고 요거를 보내준다. as both external and 뭐야 termination fail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익스턴 키워드에 대해 설명. C 프로그램 다른 파일에서 정의된 변수나 함수에 대해 접근하고자 할 때 오케이. 다른 함수의 주로 전역 변수나 함수가 다른 소스 파일에 정의되어 있을 때 그거를 명시할 때
그런 용도. 맞지. 시험이 끝났는데 바로 일주일 전인데 기억이 안 나고 있죠. 이렇게 어토매틱은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변수다. 그래서 함수의 스택 프레임 내에서 위치하면서 함수가 리턴하면서 해당 스택 프레임은 해제된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인티저 이렇게 하면 에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세그멘테이션 에러 생기는데 인티저 포인터 p는 주소의 x 요거는 그냥 p 이렇게 하면 안 생기는데 왜 스택이 없어졌는데 x의 값에 접근할 수 있나요? x는 10. 두 기술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그쵸. 주소를 하는 거 동작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초기화되지 않는 상태로 주소가 리턴된다.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아까 요건 좀 다르게 해서 그래. 이것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래,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우연의 일치고 안정적인 코드가 일단 아니다. 이는 우연이다. 다른 값으로 아직 씌워지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티저 y, 그러니까 여기서 인티저 x는 20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요거가 뭔가 변수를 하나 또 만들면은 요게 아직은 아닌가? 뭔가 여러 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 아무튼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의 주소를 리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딱 요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인터는 어레이의 엘리먼트를 가리킬 수 있음. 인티저 어레이고 인티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각각 이렇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얘 C 코드로 보면은 그냥 요거를 하나 만들어서 10 넘버를 했고 P는 A 뭐야 이건 이런 식으로 각각 접근이 가능하구만. 이 포인터에 플러스를 해줘서 그 다음 인티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나 보다. 어레이 이름 자체는 first element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시로 그냥 이렇게 요거는 1, 2, 3, 4, 5, 6별 넣고 인티저 포인터 p 선언을 해주고 p는 a 라고 하면은 요 p는 a에 이제 5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된다. 앰퍼센드 붙여서 1, 6 예전에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했어야 됐다는 거지. 코드 짤 때 1, 6 이렇게. 그래서 엘리먼트 자체를 리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포인터에 대한 거는 일단은 이 강의에 나온 거는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거 정리를 끝냈고 영상 시청 다 녹화 중단하겠습니다.